두 번째 살펴볼 말은 마텐루 커맨더입니다. 경주 성적은 해외 원정 경험은 없어요. 10전을 뛰었는데 중앙에서 4승을 거뒀고 지방에서 2승 2척 2회 3척 1회. 그러니까 지방에서 뛰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방 경마 수준이 낮은 데서 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지방에서 뛰었다는 거는 중앙교류 경마, 지방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중앙교류 경마를 나갔다. 그러니까 대상급 경주를 나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전 뛰었다는 건 저 오전 자체가 전부 다 중상 경주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이 낮은 데서 뛰었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일본이 전부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좀 쉽게 생각하자면은 여기 G3가 있죠. 그리고 재팬3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G3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G3 같은 경우는 일본 중앙경마장에서 펼쳐지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팬3 이런 거는 일본 지방경마장에서 펼쳐지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5위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동경대상전 지방경마장에서 펼쳐지긴 하지만 그건 재팬1이 아니라 G1이고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 중앙경마장에서 펼쳐지는 경주들은 거의 국제등급인 그레이드급으로 가고 지방경마장에서 펼쳐지는 이 대상경주도 그레이드 경주들은 재팬 1, 2, 3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가장 최근의 성적들 살펴본다면은 일단 6월경 2026년 경주를 본다면은 2월 달에 이제 건안 스테이크스 1400m에서 11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안 스테이크스 일본말로는 이제 내기시 스테이크스인데 이게 어제도 제가 코리아컵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본에서 제일 처음 경마장이 생긴 데가 요코하마의 이 건안 경마장이에요. 내기시 경마장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긴 경마장입니다. 요코하마에.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건안 스테이크스가 아직도 그 이름을 달고 건안 경마장에 그 이름을 달고 펼쳐지는 거고 이 말은 좀 결론적으로 약점이 좀 명확하더라고요. 일단 드래퐁 자마예요. 이번에 제가 뭐 드래퐁 자마를 워낙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 관심이 가지는 말이고 그리고 곧 그 2살짜리 드래퐁 자마 앞말이 아마 올 하반기에 데뷔를 할 겁니다. 차우어 조교사 마방으로 데뷔를 할 텐데 앞말인데 드래퐁 자마들이 모래주로이지만은 미국 모래주로 혈통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미국 혈통이긴 한데 지오폰티 하지만 드래퐁의 부마가 지오폰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으로 인해 갖고 미국처럼 이 뭐 완전 엄청난 후구 그리고 우라마 상체 이런 식의 마체를 뽑아내지는 않아요. 드래퐁도 그렇고 드래퐁 자마들도 그렇고 오히려 참 밸런스 좋게 날렵하게 그렇게 뽑아내는 체형이고 근데 그러고도 잘 뛰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래주로에서 적응력도 높으니까는. 이 내기시 스테이크스, 근한 스테이크스에서는 인기도에서 많이 밀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11착 상당히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죠. 이때 이 말의 약점이 명확하게 나와요. 경주의 이제 기수 인터뷰에서 전개와 흐름은 딱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봐도 전개는 정말 잘 풀었어요. 선두 뒤 외곽에서 정말 전개를 잘 풀었는데 직선의 중반까지는 자기 흐름을 유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직선에서 막판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펼쳐진 데가 동경경마장입니다. 동경경마장이 직선이 거의 한 500m 돼요. 그러니까 이 동경경마장 한 500m 되죠. 이 동해스테이크스도 이게 어디에서 펼쳐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앙경마장이죠. 이것도 한 400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펼쳐지는 흑선상, 고치경마장이라든가 이게 가키스바타 기념인가요? 가키스바타 기념, 이건 나고야 경마장. 이런 데는 직선주로가 한 2, 3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 300대는 이런 직선주로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하긴 한데, 그런데 이 내기시 근한 스테이크스가 펼쳐진 동경주로 그 500m 직선에서는 막판 힘에서 밀리면서 그 막판 그러니까 11차기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결승 다 왔어. 결승 후반부에 우르르 외곽말들이 넘어가면서 11착을 한 거고 뭐 자기 걸음 자체는 했는데 어쨌든 직선에서 보여주는 탄력거리가 오래 못 간다. 이런 약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서울 경마장이 주로 직선 주로가 거의 한 400 정도 되죠. 그런 점이 이만한테는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언제 하냐면은 이 동해 스테이크스 1400m에서 우승을 했을 때 이때도 직선에서 중반까지 푸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갑니다.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데 그래도 푸시를 못하고 철저하게 잡고 가다가 직선 중반부터 푸시를 해요. 그만큼 뒷심의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 점이 아마 이 마텐노 커맨드의 약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직선주로 면에서는 오히려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1400을 뛰었는데 1200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이 점은 염두에 둬야 돼요. 1200은 조금은 더 쉽게 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때 1500 각기 스바타 기념 여기 1500에서 이제 기수 3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 거는 물론 이 안에서 발주기 전에 흥분을 했어요. 발주기 안에서 기립도 하고 흥분하고 그 상태에서 게이트가 열리다 보니까 출발이 안 좋으면서 후미 외곽에서 약간 무빙성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4코너부터 추진하면 왜냐하면 이게 직선이 200m 좀 넘잖아요. 나고야 경마장이 그러다 보니까 4코너부터 추진하면서 탄력 붙이는데 3착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인터뷰한 거 보면은 1500분 이 말한테 좀 긴 것 같다. 거기에다가 이게 부정도 50kg, 59kg였다. 이래서 부진을 했다. 그렇게 기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고. 문제는 이 흑선상이라든가 이 나고야 경마장에서 펼치는 이 경주가 전부 다 우회전이었죠. 우회전을 하면은 답부 변화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좌회전을 하면 또 답보 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좌회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답보 변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는 좀 답보 변환도 못했고 59고 1500이라 부진했고 그 다음 흑선상 여기에서는 이제 3번 게이트에서 정말 쉽게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코너 돌면서 외곽 전개를 해요. 그런데 왜 외곽 전개를 했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내측에 찔러 나오는 선행을 장악한 이후에 외곽 전개를 하다가 코너링을 하면서 내측의 말들이 찔러 나오면서 외곽 3열 도는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측에 있는 말들한테 그 포지셔닝을 내줬는데 왜 저랬지? 그래서 이거 외곽 기대나 우회전을 하면은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건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기수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작전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치 경마장은 일본에서도 이 인계 내측 주로가 무겁기로 소문이 난 말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내측을 비워놓고 탄답니다. 그걸 의식해서 외곽 정렬을 한 거고 여기에서 우승을 거뒀고 동네 스테이크스에서도 우승을 거뒀는데 이때 보면은 직선 주로가 한 400m 정도 넘을 거예요. 400m 넘을 텐데 이게 직선이면은 코너를 돌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데 자꾸 가요. 자꾸 가다가 한 이 정도에서 이게 결승선이면 이 정도에서부터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아있던 걸음의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1200에서는 좀 더 수월한 뒷심 안배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또 하이페이스 소화 능력과 선행력이 있다. 이런 것이 강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텐노는 이게 마천루예요. 마천루. 영어로는 스카이스크래퍼죠. 이거는 뭐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되실 건데 스카이스크래퍼가 원래는 저 시카고 그 높은 빌딩 생겼을 때 이제 신문에서 많이 썼는데 원래는 스카이스크래퍼가 빌딩 마천루가 빌딩에 쓴 건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에 썼냐면 이제 대항해 시대가 발달을 하고 배들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커지다 보면서 범선 자체 돛대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범선에서 돛이 높아지니까는 그 선원들이 저거 보고 야, 돛 꼭대기가 하늘을 긁겠네. 그때 이제 스카이스크래퍼 말 그대로 하늘을 스크랩 긁는다. 이래서 이제 그때 처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카고에서 높은 빌딩이 생기니까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스카이스크래퍼 그런 말을 썼고 그걸 이제 동양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 스카이스크래퍼의 뜻을
그대로 한문으로 적은 거죠. 갈맞자에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을 간다는 거잖아요. 이 뜻을 그대로 옮기면서 그러니까 음차를 한 게 아니라 그 뜻만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맞춘누라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한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일본식 한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저도 이 낭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진 일본식 한문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허니문, 허니가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밀, 문, 달이잖아요. 월. 그래서 허니문을 밀월 여행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첨단 로봇 이런 식으로 할 때 첨단도 커팅 엣지 그걸 그대로 한문으로 옮기잖아요. 엣지 끝을 커팅 자른다. 그러니까 처음 끝을 단 자른다. 그런 식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이런 한문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인가? 결론적으로 우회전 시 답보 변환을 못하지만 좌회전 시에는 답보 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 한국 경마장이 유리하고 직선에서 탄력거리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는 약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든 1000거리, 200거리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입상도전은 가능한 전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